여기는 저희 14층 사무실 한켠에 마련된 제품 보관 창고인데요.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있지요.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보물 창고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2년 반 동안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직접 구매한 제품들, 그리고 브랜드사에서 보내주신 시딩 제품들이 참 다양하게 있는데요. 좀 뒷 배경이 좀 정신없어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을 직접 써보고 제가 하나하나 컨텐츠를 만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또 레이어랩의 제품을 개발할 때 어떤 제형과 어떤 성분들이 많이 배합되어 있는지 또 경험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하고 고마운 공간이기도 합니다. 지금 뒤에 있는 제품들은 제가 직접 다 써본 제품이다 라고 해도 무방할 텐데요.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 중에서 올리브에 입점되어 있고 제가 정말 괜찮다 라고 생각하는 제품들을 카테고리별로 뽑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스킨케어템부터 1위 제품들을 꼽아볼게요. 2025년도 기준으로 올리브영에 입점되어 있는 제품 중에서 세럼 중에서 누가 가장 괜찮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라운드랩 소나무 앰플을 꼽을 것 같습니다. 10대와 20대가 쓰셨을 때 사실 가장 만족하고 가장 효과를 볼 만한 그러한 앰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10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품을 써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저한테 질문 주시는 경우도 참 많거든요. 근데 이 라운드랩 소나무 앰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순하고 진정력이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10대 같은 경우에는 피지 분비가 많고 트러블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너무 높은 함량의 병풀 추출물을 썼을 때 약간 걱정스럽거나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지요. 왜냐하면 10대는 처음 만나는 성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꼭 목 근처에 패치 테스트 한 번씩 해보시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소나무 앰플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좀 뒤집어졌더라도 이 제품은 좀 진정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아무 피부가 발라도 잘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앰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성분은 소나무의 추출물이 1%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병풀 추출물이나 병풀 정량 추출물은 아주 고함량에 들어가 있지는 않아서 고기능성을 아직은 쓰지 않아도 되는 10대 같은 경우에 이 소나무 앰플을 쓰시게 되면 굉장히 만족스럽게 쓰실 겁니다. 그리고 또 20대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피부가 붉어진다거나 잘 뒤집어진다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겠는데, 이 소나무 진정 앰플 같은 경우에는 끈적거림 없이 금방 흡수가 되기 때문에 여름 같은 시즌에 쓰시기에도 좋고, 그리고 지금 같은 계절에는 좀 겨울이고 건조해졌잖아요. 수분감도 들어있는 그러한 제품이어서 겨울에도 쓰시기에 나쁘지 않으실 겁니다. 대신에 30대와 40대 때 충분한 보습감과 수분감이 필요할 때는 자작나무보다는 다른 단계로 옮겨가시는 게 훨씬 더 좋겠는데요. 이 제품이 참 괜찮다라고 판단한 이유는 제가 이 제품을 누군가에게 추천해줬을 때 피부가 뒤집어졌습니다 라고 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은 두루두루 참 많은 피부에 무난하게 잘 맞을 수 있는 제품이어서, 즉 호불호 없이 누구나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앰플이고 10대와 20대가 썼을 때 가장 효능감이 높게 활용해 보실 수 있겠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크림 중에서 단연코 올리브영 입점 제품 중에서 1등은 누구일까요? 바로 에스트라입니다. 에스트라는 건성 피부가 쓰셨을 때 가장 만족감이 높은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에스트라 특유의 그 안에 박혀있는 알갱이들이 있지요. 그래서 이 알갱이들이 편안하게 펴발려지면서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라는 성분을 경험해 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크림인데요. 보습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몇 년 전에 한번 제형을 튜닝하기는 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너무 유분감이 심하지 않은 그런 제형으로 바뀌었고, 지성이나 중성 피부가 쓰셨을 때는 좀 너무 무겁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겨울 같은 계절에 이 제품을 활용하시면 충분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대신에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의 함량은 알 수가 없어서 고함량의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을 경험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겨울에 난 잘 모르겠고 그냥 무거운 크림 써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에스트라 크림이 무난하게 잘 맞으실 거라고 봅니다. 다음은 겨울의 필수템이죠. 마스크 시트를 보여드릴 텐데요. 두 가지를 추천을 드릴 겁니다. 제가 이미 과거에 아비브 부활초 마스크는 추천을 해드린 적이 있지요. 사실 가격 대비 이 마스크팩은 굉장히 촉촉함을 주고, 그리고 부활초 추출물이 3%나 들어가 있어서 이 수분감, 촉촉함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겨울 같은 계절에 너무 많은 단계 쓰고 싶지 않고 마스크 한번 쓰고 그냥 크림으로만 싹 마무리하고 싶은 그런 날도 있잖아요. 만사가 그냥 귀찮다 이런 날. 그럴 때 이 마스크 시트팩 한 번만 탁 올려놓으셔도 수분감이 워낙 충분하고 그리고 진정감이 뛰어나서 겨울에 사실 장벽 훼손이 정말 심하거든요. 특히 장벽 훼손이 많이 되는 이유는 난방 때문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온도차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겨울에는 피부가 굉장히 거칠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각질도 많이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계절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마스크 시트팩을 일주일에 한 두세 번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 너무 비싸지 않은 가격이면서도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그러한 마스크 시트팩
마스크팩이어서 제가 이미 유튜브 초창기 때부터 이 마스크팩은 강력하게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것을 마켓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출시한 제품 중에서 브링그린의 대나무 히알루 프레쉬 마스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제품이 더 저렴하고 더 가성비는 좋은데 시트 자체는 정말 얇지만 수분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가성비 있게 나는 마스크를 쓰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이 제품 쓰시면 굉장히 만족하면서 쓰실 거고, 수분감이 뛰어나서 사실 한 20분 정도 바르고 있어도 이 수분이 잘 마르지 않아서 오래 올려놔도 수분이 충분한 것 같아 라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특히나 이 마스크 시트팩 안에는 왕대수액이라고 하는 그 대나무 추출물이 함께 들어가 있는데, 대나무 수액이 굉장히 풍부한 수분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제품이어서 대나무가 들어가 있는 마스크 시트를 썼을 때 어느 정도의 수분감이 폭발하는지를 경험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 브링그린 제품 괜찮으실 거예요. 두알초 시트팩은 오히려 건성이 쓰셨을 때 좀 더 효과를 본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거고, 이 대나무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모든 피부가 쓰셨을 때 지금 계절에 무난하다라고 느끼실 거고, 오직 이 마스크 시트팩 중에 저처럼 얇은 시트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이 좋으실 텐데, 얇은 시트팩이 싫으신 분들은 끝부분이 접혀서 좀 사용하기 불편하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시트가 조금 더 두꺼운 게 좋아요 라고 하실 때는 부활초 팩으로 가시면 되고, 아니면 난 얇고 촉촉한 거 좋아해 라고 하실 때는 대나무 팩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클렌저에서 1등을 꼽을 건데요. 아직까지 저에게 워터 클렌저 중에서 1등은 바이오더마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6주에 한 번씩은 속눈썹을 붙이고 있는데요. 아이 리무버를 너무 세게 문지르게 되면 속눈썹이 굉장히 쉽게 떨어지게 되거든요. 저는 눈에 너무 자극감이 있는 게 싫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아이 리무버를 잘 선택하셔야 되는데, 이 바이오더마 같은 경우에는 이 속눈썹 붙여주시는 선생님들이 다 추천해 주실 정도로 이 속눈썹은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깨끗하게 아이 메이크업을 지워주는 우수한 워터 클렌저다라고 제가 여러 번 추천을 받아서 이 제품은 제가 아이 메이크업을 지울 때도 활용을 합니다. 대신에 너무 진한 아이 메이크업 그리고 워터프루프 메이크업은 좀 더 손이 많이 가서 오히려 더 자극감이 있을 수가 있어서 손에 충분히 적셔서 눈 위에 올려두시는 게 중요할 텐데요. 오일이 눈에 들어가는 게 좀 싫다거나 아이 메이크업까지 깨끗하게 한 번에 지우고 싶다라고 할 때는 바이오더마 제품 쓰시면 참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미셀라 워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물에 덜어서 얼굴에 비비시면 제대로 이 제품의 효능감, 이 제품의 특장점을 느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솜이 피부 위에 갖고 있는 이물질을 잡아 당겨서 쫙 끌어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어서 손에 그냥 덜어서 쓰셔도 괜찮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솜이랑 같이 쓰셔야 제대로 이 제품의 장점을 느끼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올리브영에 입점되어 있는 제품 중에 샴푸와 헤어 마스크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로레알 프로페셔널 제품인데요. 이 제품 진짜 괜찮습니다. 사실 저는 손상모인 시절이 굉장히 많고요. 뿌리 염색도 자주 하고 있고 전체 염색도 자주 하는 편이고 또 펌도 저는 굉장히 자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머릿결이 많이 상해 있지요. 그래서 저는 샴푸도 손상모를 주로 쓰고 있고, 그리고 헤어 마스크도 매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2주에 한 번은 미용실에 가서 저는 헤어 트리트먼트도 받아요. 그래서 올리브영에 입점되어 있는 다양한 샴푸와 트리트먼트들을 참 많이 써보긴 했는데요. 제가 실질적으로 저 같은 손상모가 썼을 때 이거 효과가 있는데? 라고 느꼈던 제품은 로레알 프로페셔널의 리페어 몰큘러 샴푸였고요. 그리고 헤어 마스크는 메탈 DX 마스크였습니다. 먼저 앱솔루트 리페어 몰큘러 샴푸 같은 경우에는요, 저 같은 손상모가 썼을 때 확 좋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거고, 샴푸하고 났을 때 보들보들한 느낌 원하신다면 이 제품 괜찮습니다. 그리고 향도 굉장히 우아하고요. 두피가 좀 붉어져 있다거나 예민한 두피가 쓰셨을 때도 이 제품 쓰시면 점점 더 좀 가라앉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제품의 기조는 손상된 모발을 좀 붙여주는, 본딩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위해서 개발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때에, 어떤 샴푸 쓰게 되면 머리를 감으면 감을수록 머리카락이 더 손상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이 제품을 쓰면 쓸수록 머리카락이 더 개선되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받게 돼요. 제가 그걸 더 느끼는 이유가 이 샴푸를 쓰면서는 펌을 하고 났는데도 막 심각하게 훼손되어 가고 있는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저처럼 이렇게 손상된 모발, 머리에 뭔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가능한 두피 샴푸 같은 것들은 쓰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두피 샴푸를 꼭 쓰셔야 되는 경우라면 일주일에 2-3번 정도만 쓰시고, 이렇게 손상모를 위한 미산성이나 약산성 샴푸를 쓰셔야지 머리카락이 덜 상합니다. 두피 샴푸 매일 쓰시게 되면 머릿결은 점점 더 거칠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 횟수도 잘 조절하셔서 쓰시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록시땅도 충분히 괜찮았지만 저는 사실은 단지형이 더 편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단지형은 끝까지 쓸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자타입에 들어가 있어서 불편해라고 하셨지만 저는 끝까지 빡빡 긁어서 쓸 수가 있어서 너무 좋고요. 임상 결과를 보면요, 염색하고 나서 단 한 번
사용으로 87%의 모발 끊어짐을 감소를 해줬고요. 그리고 4주가 지났는데도 96%나 유지되는 컬러다. 실질적으로 저같이 염색하면서 펌하고 이런 분들이 쓰시게 되면 모발에 훼손도 없으면서 머릿결이 더 좋아지면서 부들부들하면서 머리가 그렇다고 해서 떡이 지거나 이렇지 않으면서 되게 괜찮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두 가지 제품의 오직 단점은 가격이 비싸다는 거, 그 외에는 제품력에 있어서는 정말 괜찮다는 느낌을 받았고, 나는 한 번 살 때 그냥 좋은 제품 써서 효과를 좀 보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 두 가지 제품이 충분히 저는 만족감을 주실 거라고 봅니다. 다음은 메이크업 제품인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올리브영에 판매되고 있는 쿠션 중에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헤라 블랙 쿠션입니다. 블랙 쿠션을 꼽는 이유는 저희 직원들이 헤라 블랙 쿠션을 썼을 때 가장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줬고, 밀착력과 커버력에 있어서 블랙 쿠션이 가장 적당해요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쿠션에 있어서 만족감을 얻으려면 어느 정도의 커버력과 어느 정도의 지속력, 어느 정도의 밀착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간 어딘가쯤을 굉장히 잘 잡은 육각형 제품이다 라고 그렇게 저는 느껴졌습니다. 두루두루 아무나 쓰셨을 때 이 블랙 헤라 쿠션은 만족하실 만한 제품이어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참 잘 만든 제품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도 드리지만, 많은 분들께 추천해 드렸을 때 이 제품을 워낙 만족감 있게 쓰셔서 1등으로 꼽은 그런 제품입니다. 대신에 겨울 같은 계절에 쓰셨을 때는 저 같은 건성이 쓰게 되면 좀 부족한데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서 꼭 튼튼하게 스킨케어 루틴을 하신 다음에 헤라 블랙 쿠션을 쓰셔야 만족하시면서 제품을 쓰시지 않을까라는 팁도 같이 드려보고 싶습니다. 다음은 데이지크 섀도우 팔레트인데요. 제가 오늘 촬영하기 전에 아이 메이크업으로 한 제품이 바로 데이지크 밀키 애프리콧이라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색상이 완전히 쿨톤 같잖아요. 꼭 쿨톤이 아니고 웜톤이어도 잘 섞어서 쓰시면 너무나도 예쁘게 발색이 되는 그런 제품이고, 저는 사실 아이 메이크업은 진짜 가성비 있게 쓰려면 데이지크 제품을 한두 개만 좀 구비를 해도 요거저거 왔다 갔다 하면서 쓰기에 너무 좋아서 이 제품을 추천을 드렸고, 이 제품의 색감의 구성이 미지근한 톤이어서 가을과 겨울, 봄까지 쓰시기에 너무나도 예쁜 그런 컬러입니다. 저 같은 40대 중반이 써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너무 예쁜 컬러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20대, 30대, 40대 다 골라서 편안하게 손으로 막 이렇게 발라서 쓰셔도 예쁜 그런 컬러여서 저한테는 1등 아이섀도우는 데이지크로 꼽았습니다. 다음은 립 제품인데요. 바닐라코 립 오일이 전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원래 이 입술 표현할 때 약간 반짝반짝 글로시한 거를 참 좋아하는데, 바닐라코 립 오일은 너무 비싸지도 않고 컬러도 너무 다양해서 원하는 컬러를 마음대로 픽해서 그냥 쓰시면 되는데, 지속력이 아주 뛰어나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컬러 발색감과 그 글로시함이 너무나도 예쁘기 때문에 굳이 비싼 립 오일 쓰시느니 바닐라코 쓰셔도 충분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주로 핑크 소르베를 쓰고 있는데요. 핑크 소르베는 사실은 입술에 발랐을 때 좀 진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좀 여리여리한 거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다른 컬러를 좀 더 보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글로시한 립을 구성을 하셨을 때는 피부 전체가 더 좋아 보이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입술을 너무 매트하게 누르지 마시고 반짝반짝한 그런 입술을 표현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바닐라코 립 오일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비디비치 립도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건 최근에 제가 시딩으로 받은 제품인데 써봤더니 너무 괜찮더라고요. 지금 제가 바른 제품도 비디비치 제품입니다. 비디비치 제품은 여러 가지 컬러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쓴 거는 로지버블 컬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쭉 짜내면 색깔이 좀 진해서 바르기 좀 부담스러운데? 라는 느낌이 드실 텐데, 펴발려지면서 은은하게 예쁜 그런 컬러가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에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컬러들 아무거나 경험해보셔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신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닐라코의 립 오일이나 비디비치 립 제품이나 아주 지속력이 높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속력이 높을 거면 음파 했을 때 약간 좀 끈덕끈덕한 느낌이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전혀 끈덕한 느낌이 없이 입술 위에 탁 얹혀져 있는 그런 느낌의 촉촉함만 가미되어 있어서 음식을 드신다거나 자주 뭔가 입술을 쓴다거나 말씀을 많이 하신다거나 라고 할 때는 아주 지속력이 높다라는 느낌을 받지는 못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자꾸 덧발라주면서 겨울에는 수분도 보충해주면서 예쁜 입술 만드시면 좋으니까 그렇게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 제품은 저는 키스미 젤 아이라이너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늘도 활용을 했는데요. 워낙 얇게 샥 발려지고 지울 때 너무 쉽게 지워져서 저는 그래서 키스미 아이라이너 참 좋아합니다. 사실 이 제품이 번지지 않아서 좋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 저는 이 눈가에 유분감이 좀 있어서 그런지 저한테는 굉장히 잘 지워지는 그런
그런 아이라이너이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정교하게 잘 그려진다는 거, 앞서서 말씀드린 바이오 힐보의 클렌징 워터로도 너무나도 잘 지워진다는 점 때문에 저는 꾸준히 잘 애용하고 있습니다. 아이라이너는 저는 키스미가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뷰티 소품은요, 제가 1년 내내 안 떨어지긴 쟁이고 있는 제품인데 바로 필리밀리 퍼프입니다. 필리밀리 퍼프가 피부결 되게 예쁘게 표현하게끔 하는 그 말랑말랑함 정도가 참 좋아서 보통 파운데이션 올리거나 쿠션 바르고 나서 더 고르게 펴바르고 싶을 때 저는 이 퍼프 활용하거든요. 제가 필리밀리에서 출시한 조금 더 경도가 있는 것도 써봤는데 이 제품이 제일 활용도가 좋았습니다. 이 안에 한 70개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은 파운데이션 쓰고 뒷부분은 블러셔 같은 거 칠 때 활용하고 그냥 버리거든요. 왜냐면 계속 이러한 퍼프들을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게 되면 얼굴에 트러블 올라오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화장대 위에 그냥 턱 올려놓게 되면 먼지 앉고 다른 유해물질 같은 것들이 쌓여서 다음날 또 얹혔을 때 이미 화장품에 묻어나 있는 유분들 그런 것들과 엉켜져서 박테리아나 좋지 않은 것들이 내 피부 위에 다시 얹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퍼프는 가능한 하루만 쓰고 버리시는 게 좋고요. 특히나 물에 적셔서 쓰시는 경우에는 더더욱더 그렇습니다. 아깝다는 생각이 드시면 하나를 절반을 잘라서 쓰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를 정리하면서 올리브영에 입점되어 있는 제품들로 싹 꾸려봤는데요. 내일이면 2026년도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내년에도 한결같이 최선을 다해서 채널 꾸리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